당신 며느리, 그 사람,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옵니다.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공원 의자 아래 떨어진 녹슨 캔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그 말과 동시에 서연이 단단히 쥐고 있던 작은 갈색 봉투가 바람에 밀려 돌계단 아래로 굴러갔다. 봉투 틈 사이로 오래된 의료 기록지가 잠깐 드러났다가 어둠 속으로 숨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다. 검은 가디건 아래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눈빛은 한 점을 깊게 파고들었다. 벤치 아래엔 진한 비에 젖어 변색된 낙엽이 붙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연이 가까이 서자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상태가 좀 어떤가요? 서연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시간이 됐어요.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미경은 나무 껍질을 움켜쥔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서연은 남자와 함께 공원 안쪽 좁은 길로 사라졌다. 바람에 벤치의 종이컵이 굴러가는 소리만 남았다. 새벽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비쳤다. 도윤이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자 닫히는 소리만이 허공에서 울렸다. 서연은 10분 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머리는 정돈돼 있었고 목 위쪽엔 은색 체인이 얇게 빛났다. 서연아, 아침은? 말을 마치기 전에 서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금방 다녀올게요. 손에 든 작은 슬링백을 고쳐 잡고 현관으로 걸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미경은 느릿하게 커튼을 젖혔다. 서연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로 서연의 파스텔 가디건이 묘하게 튀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바로 세탁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서둘러 있었다. 옷이 세탁기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 물줄기가 튀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다. 미경은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뭐가 그렇게 씻을 게 많다고. 작은 한숨이 나왔다. 거실 탁자 위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유리 표면을 떨리게 하며 작은 소리를 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깐만, 네, 지금은 말하기가. 말끝을 흐리며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비워진 듯 고요해졌다. 미경은 주방에서 냄비 뚜껑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은 네, 그건 제가 할게요. 속삭임에 가까운 음성이었다. 문이 다시 열리자 서연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습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손등을 닦던 수건이 검은 가방에 묻은 흙 자국을 살짝 가렸다. 미경의 시선이 그 자국 위에 오래 머물렀다. 저녁 무렵 세탁실 가까운 벽에 물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서연이 방금 세탁기를 멈추고 문을 열어젖히며 젖은 옷을 꺼냈다. 옷 사이에서 작은 긁힌 흔적이 팔목에 드러났다. 미경은 부엌 조명 아래에서 칼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다가섰다. 어디 다친 거야? 서연은 놀란 듯 손목을 감췄다. 아, 그냥 부딪힌 건가 봐요. 짧은 대답, 시선 회피. 그 순간 서연의 신발 바닥에 말라붙은 붉은 흙이 눈에 들어왔다. 흙은 동네 산책길에서는 보기 힘든 거친 모래였다. 미경은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젓가락 소리는 오래 나지 않았다. 서연은 밥을 두세 숟가락 뜨다 식탁을 정리했다. 미경은 조용히 서연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마당 쪽 창문에 비친 노을이 서서히 어두워질 때
미경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내일 내가 직접 확인한다. 거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집안은 고요하게 비어 있었다. 시계 초침이 벽에서 작게 튀어나오는 소리를 제외하면 움직임은 없었다. 그때 깊은 새벽의 정막을 깨듯 서연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문의 틈 사이로 조심스레 빠져나온 서연은 슬리퍼를 들고 맨발로 바닥을 걸었다. 현관 앞에서 넘어뜨린 키홀더가 찰칵하고 울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숨을 멈춘 뒤 소리가 더 나지 않도록 키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손끝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떨렸고 숨은 얕아졌다. 미경은 식탁 쪽 어두운 공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만히 손가락으로 커튼을 살짝 젖히며 서연을 향해 시선을 맞췄다. 서연이 현관문을 닫아버리자 복도 전체가 순간 고립된 듯 고요해졌다. 문 너머의 낮은 바람 소리만 거실에 희미하게 번졌다. 미경은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발끝으로 복도를 지나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아주 조금 열자 서연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손은 작은 가방 스트랩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계단 쪽에 숨은 미경은 서연이 타고 내려가는 조용한 기계음만 들었다. 이 시간에 왜? 미경의 중얼거림은 빈 복도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파트 입구 앞 가로등은 노란빛을 띠며 작게 흔들렸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서연은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채 단지 밖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낮의 단정함과 전혀 달랐고 걸음은 일정하게 빠른 속도를 유지했다. 마치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멀리서 미경이 숨을 고르며 뒤따랐다. 가로등 아래에 들어서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미경은 그 그림자에 발이 밟히지 않도록 조심했다.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바쁘게 휴대폰을 꺼내 어둠 속에서 화면 밝기를 최저로 줄였다. 지금 가요. 아주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를 아주 얇게 스쳤다.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공원 입구는 노란 테이프 잔에만 남아있는 오래된 놀이터 옆에 있었다. 미경은 공원 외곽의 벤치 뒤로 몸을 낮추었다. 나무줄기와 벤치 사이로 서연의 옆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공원 깊숙이 들어가며 휴대폰을 끄고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서연의 숨이 흔들렸다. 서연이 공원 중앙의 낡은 나무 벤치 앞에서 멈춰섰다.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검은 코트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미약하게 그의 턱선을 비추었고 눈빛은 묘하게 깊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도 혼자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서연의 표정을 세밀하게 훑어내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작은 숨을 토했다. 네, 괜찮아졌어요. 조금은. 남자는 서연의 손목을 살짝 잡아 올렸다. 팔목에 붉은 흔적이 드러나자 남자의 눈썹이 잠시 일그러졌다. 이건 누가?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힘들었던 날이라.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했다. 바람이 아니라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미경은 알아챘다. 남자는 벤치로 서연을 안내하듯 손을 살짝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다. 미경의 손끝은 벤치 옆 나무 껍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미경의 숨이 끊어진 듯 멈췄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일도 올 건가요? 서연은 무릎 위에 손을 꼭 쥐었다. 네. 내일은 아마 더 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흔들리는 서연의 어깨를 따라 잔잔하게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많이 접힌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는 약간 찢어져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보더니 표정을 숨기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결국 아침에 한 일 들켜버린 거예요? 서연은 짧게 숨을 삼켰다. 누구한테? 아직은 아니요. 서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사람의 긴장 그 자체였다. 벤치 아래 떨어진 종이컵이 바람에 흘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둘의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경의 손끝이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내일은 더 일찍 나올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대체 내일은 또 어디에 가는 거야? 서늘한 공기가 공원 가장자리를 가득 채우는 사이 미경은 나무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눈빛은 충격과 의심으로 복잡하게 겹쳐 있었다. 도윤이 나간 뒤 집안엔 고요한 빈 대기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손바닥에 작은 메모지를 꼭 쥔 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미경은 식탁 모서리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슬리퍼를 벗고 검은 운동화를 갈아 신더니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미경은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단지 앞 골목에서 서연의 뒷모습을 확인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꺼두고 단호한 표정으로 택시를 잡았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미경도 다음 택시를 불러 조용히 뒤를 따랐다. 택시는 도시 중심을 벗어나 오래된 종합병원 앞에서 멈췄다. 병원 외벽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응급실 간판은 오래된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다. 여기를 미경의 발끝이 멈췄다. 서연은 병원 정문을 지나 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곧장 들어갔다. 미경은 서연 뒤를 바짝 따라갔다.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서 서연은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카드에는 병원 직원용 바코드가 붙어 있었다. 직원? 서연이가? 미경은 곧 다른 직원 뒤에 붙어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안은 조용했고 공기엔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서연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미경은 계단 끝에서 몸을 낮춰 서연의 움직임을 훔쳐보았다. 지하층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거렸다. 벽면에는 기록 보관실 출입 금지이라는 안내문이 희미하게 붙어 있었다. 서연은 그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은 키카드를 꺼내 문을 열었다. 미경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미경은 어둑한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기록 보관실 내부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다. 서연은 맨 뒤쪽 철제 선반에서 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옆면에는 오래전 날짜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찾았어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선반 틈으로 그 얼굴을 봤다. 전날 밤 공원에서 봤던 그 남자. 검은 코트의 재혁이었다. 이번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재혁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서연은 그 옆에 서서 숨을 억지로 고르고 있었다. 그 파일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눈에 띄지 않게. 두 사람은 의료 기록을 빼내고
다른 문서 안으로 끼워 넣고 있었다. 미경은 선반 뒤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장면을 바라봤다. 서류에 모서리를 비틀어 끼워 넣는 손길이 너무 익숙한 듯 보였다. 오늘까지만 하면 끝나요. 서연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저도 이제는 더는 못 숨겨요. 그 말에 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더. 도윤 씨 모르게. 재혁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낮았다. 미경의 손끝이 선반 가장자리를 잡고 굳어버렸다. 도윤이를 모르게. 서연은 마지막 서류를 상자 안에 넣었다. 상자 안쪽엔 오래된 응급실 기록지가 섞여 있었다. 사고 번호, 수술 시간, 담당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연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잠시 보였다. 이것만 치우면 돼요. 재혁이 말했다. 서연은 주변을 확인한 뒤 가방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두툼했고 모서리는 손때가 탄 듯했다.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죠? 네. 병원에도 도윤 씨에게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붉은 봉투가 재혁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미경의 손이 떨렸다. 그 장면은 돈 봉투 서류 조작 숨기는 행동 의사와 예비 며느리. 모든 것이 한눈에 겹치는 장면이었다. 벽 뒤에서 숨죽인 미경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저 돈, 저 문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고 지하복도엔 긴 그림자들이 천천히 흔들렸다. 서연은 봉투 없는 빈손을 잠시 바라보다 재혁에게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록 보관실을 나섰다. 미경은 너무 놀란 나머지 서연이 지나가는 바로 옆 선반 뒤에서 몸을 숨겨야 했다. 바람이 스친 것처럼 서연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서연이 지하 계단을 올라 사라진 뒤에도 미경은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료사고, 서류 조작, 돈, 도윤이 몰래 끝없는 의심들이 소용돌이쳤다. 지하층은 여전히 어둡고 오래된 문서 냄새만이 미경의 코끝을 채웠다. 병원 지하에서 뛰다시피 빠져나온 미경은 숨을 고르기 위해 자동문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번져 있었고 직접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도윤이를 모르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서연이 병원 옆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코트에 단추를 꼭 잠갔고 얼굴은 흐릿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서연은 택시를 잡지 않고 골목 끝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미경은 조금 늦게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편의점 앞 자동문이 열리자 서연은 가방을 꽉 쥔 채 안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음료 하나를 결제하고 아무도 없는 계산대 앞에서 손톱을 천천히 뜯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끝이 마치 불안이 흘러나오는 통로처럼 보였다. 아줌마 이거 진짜 괜찮을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편의점 직원은 듣지 못했고 미경만 자동문 밖에서 그 말의 끝을 들었다. 서연은 음료를 뜯지도 않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미경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도시 정류장에 도착한 서연은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조급하게 휴대폰을 켰다. 오늘은 제발. 짧은 한마디가 흔들렸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이 올라타자 미경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칸에 몸을 실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무 말 없이 쌓인 의심을 참아내기엔 미경의 손끝이 너무 차가웠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 서연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그 순간 갈색 가방 틈에서 붉은 봉투의 모서리가 잠시 보였다.
서연은 재빨리 손을 뻗어 봉투를 가방 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미경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척하며 서연의 동작을 조심스럽게 훔쳐봤다. 서연의 손끝이 봉투를 터치할 때마다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얼굴은 잔잔해 보였지만 눈빛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자에 앉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서연은 식탁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 컵이 흔들렸다. 그 소리에 미경은 잠시 숨을 멈췄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감추는 거네. 서연은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가방은 거실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미경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지. 그 속삭임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도윤이 퇴근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밝은 표정을 보였지만 거실 분위기의 냉기를 느끼고 곧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다. 오늘 뭐 있었어? 도윤이 물었지만 미경은 대답 대신 컵을 닦는 데 집중했다. 손등으로 물방울을 닦으며 시선을 들지 않았다. 반면 서연은 방문 틈으로 도윤의 목소리를 듣고도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 빛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가방은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조용히 시선이 떨어졌다. 도윤은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괜찮아? 응, 조금만. 오늘은 그냥 좀 누워 있을게. 미경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숨죽여 들었다. 조금 뒤 거실에 도윤 혼자 앉게 되자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 서연이 요즘 무슨 일 있어? 도윤은 리모컨을 굴리며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 그냥 결혼 준비 스트레스겠지. 그 말에 미경은 입술을 다물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미경의 의심을 더 거칠게 자극했다. 밤 11시가 지나자 거실 시계 소리만이 집을 채우고 있었다. 미경은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에 본 붉은 봉투, 지하 기록실, 서류 조작, 의사 가운.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이 방에서 나온 건 그때였다. 눈가가 조금 붉었고 손엔 뜨겁게 데운 물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서연은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미경의 시선이 침대 위 가방으로 향했다. 서연의 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지만 안쪽에서 흐르는 샤워기 물소리가 거실까지 이어졌다. 그 소리는 미경에게 허락처럼 느껴졌다. 미경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서연의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방은 조용히 누워 있었고 손잡이는 조금 벌어져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붉은 봉투의 모서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손끝이 그 모서리에 닿는 순간 미경의 심장은 강하게 요동쳤다. 그 봉투엔 서연이 절대 도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방 밖의 샤워기 소리가 단조롭게 계속되었다. 미경의 그림자가 조용히 봉투 위에 드리워졌다. 샤워기 물소리가 잦아들자 미경은 손을 황급히 거두고 방 밖으로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가방 안쪽에서 붉은 봉투가 희미하게 흔들렸던 모습이 눈앞에 남아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미경은 두 손을 모아 꽉 쥐었다. 식탁 위 불빛이 흔들리며 미경의 얼굴을 길게 들이웠다. 얼마 뒤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엔 물기가 남아 있었고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다. 서연은 부엌 쪽을 힐끔 본 뒤 식탁 위 컵을 손에 들었다. 미경은 그 순간 방금 전 본 장면을 떠올리며 눈빛을 고정했다. 물 좀 마실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떤 결심을 한 사람처럼 짧고 단단했다.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잠시 뒤 조심스럽게 가방을 손에 들고 나왔다. 가방이 몸쪽으로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지키려는 것처럼. 현관문을 열며 서연이 짧게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문이 닫히자 미경은 손끝을 꽉 쥐었다. 바람을 쐬러? 지금 이 시간에? 미경은 곧바로 코트를 들어 올리며 뒤쫓을 채비를 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단지 밖으로 빠르게 걸었다. 미경도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서둘러 뒤를 따랐다. 도시의 밤은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닿지 않을 만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서연은 지하철역 출입구로 내려갔다. 개찰구 옆 자동 판매기에 잠시 멈춰 물 한 병을 샀다. 그러고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면서 연신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다. 화면엔 부재중 통화가 여러 개 떠 있었다. 왜 이제야?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서연은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며 탔다. 미경도 마지막 칸에 가까스로 올라탔다. 서연은 문 바로 앞 손잡이를 잡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어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다.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서연의 가방이 흔들렸고 가방 안에서 붉은 봉투의 단단한 모서리가 미세하게 튀어나와 보일 때도 있었다. 서연은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받았다.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미경은 숨을 삼켰다. 전철이 멈추자 서연은 빠르게 하차했다. 그 정거장은 오래된 상가와 병원이 나란히 있는 지역이었다.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또 병원? 서연은 낡은 종합병원의 메인 출입구로 가지 않았다. 대신 뒤편 골목을 지나 직원 주차장 쪽 작은 출입문으로 향했다. 문 옆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주변을 살핀 뒤 가방 속 작은 키카드를 꺼냈다. 문은 아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순간 미경은 가슴 안쪽에서 작게 들리는 심장 소리를 느꼈다. 병원 뒤편 복도는 조용했다. 총각마다 전멸하는 등 하나가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아래를 지나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복도 끝쪽엔 오래된 금속문이 있었다. 문 위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중엔 기록물 정리 전용 마이너스 출입 주의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낮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광경 오래된 의료 서류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안쪽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그 봉투만 주면 끝이야. 서늘하게 낮은 목소리였다. 미경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제역의 뒤편에 또 다른 직원이 서 있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제역에게 천천히 내밀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췄다. 미경은 복도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다 못해 굳어버린 듯했다. 저 돈 대체 누구에게 가는 거야? 제역이 봉투를 받자마자 주변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는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눌러 확인하듯 만져보았다. 서연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두 손은 불안하게 엉켜 있었다. 이걸로 정리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으로 흘렀다. 그래요. 파일도 치웠고 오늘까지 받은 금액이면 더는 문제 없을 거예요. 제역의 말투는 건조하고 빠르게 흘러갔다. 미경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조각난 의심들이 하나로 엮이는 느낌을 받았다. 돈, 의료기록, 병원 직원 비밀, 대화, 도윤 몰래. 서연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작은 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저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이 오히려 미경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순간이었다. 재혁은 봉투를 소매 안쪽에 넣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그 순간 철제 캐비닛을 잠그며 키를 꺼내 들었다. 서연은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그 표정엔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무거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이 복도 불빛 속에서 흔들렸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미경 혼자 남았다. 그 순간 미경의 다리가 흔들려 벽에 손을 짚어야 했다. 서연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병원 뒤편 복도는 조용했고 오래된 형광등만 깜빡이며 마치 미경의 혼란을 비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뒤편 골목을 빠져나오자 이미 밤하늘에는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코트를 머리 위로 살짝 올린 채 빠르게 걸었다. 얼굴엔 가벼운 물기가 맺혔지만 그보다 깊은 무언가가 표정을 짓누르고 있었다. 끝났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연이 작게 중얼거리는 말이 빗소리와 섞여 흩어졌다. 멀리서 미경은 우산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이 골목을 벗어날 때마다 미경은 발걸음을 조금씩 늦춰 서연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서연은 병원 정문 앞을 지나치고 골목 건너 오래된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미경은 도로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주차장 안쪽 CCTV가 고장났는지 빨간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 사이로 서연의 어두운 실루엣이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주차장?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이 비에 젖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 손은 계속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주차장 지하는 깜깜했지만 아래 출구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통로 바닥은 물기가 번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 가운데 서연은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자 서연은 가방 지퍼를 조금 내리고 안쪽을 확인했다. 그 안엔 또 다른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흰 봉투엔 병원의 로고가 작게 찍혀 있었다. 이것만 건네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멀리서 미경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기둥의 차가운 표면이 손등에 닿았지만 미경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또 봉투야?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벤치에 고르게 퍼졌고 서연은 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들었다. 곧 내려갈게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미경은 확신을 가져버렸다. 지하 누군가를 만나러 내려간다. 서연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옆 철문을 눌렀다. 철문은 오래되고 무거운 재질이었지만 서연은 익숙하게 밀어 열었다.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미경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숨소리를 맞춰가며 다시 뒤따랐다. 계단 중간쯤에서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발끝에서부터 등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계단 아래쪽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계단을 끝까지 내려갔다.
지하 2층은 넓은 공간이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 많아 적막했다. 전등 몇 개만 켜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안내문과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벽 끝에 놓인 기록 보조실 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문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다고? 재혁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문고리를 쥐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재혁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것만 정리해 주세요. 이건 절대 누가 알면 안 돼요. 그 순간 재혁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문틈 사이에서 미경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계단 난간을 꼭 붙잡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과 의심이 얽혀 무거운 덩어리가 되었다. 재혁이 흰 봉투를 열어 서류를 살펴보자 서류 안쪽에서 어떤 환자의 이름표가 떨어져 나왔다. 이름표에는 누군가의 수술 시간과 상태가 기록돼 있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정말 버려지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 안으로 끝내죠. 더 오래 끌면 위험하니까.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 씨한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재혁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서류함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문 밖에서 모든 걸 보던 미경의 손끝이 떨려 난간을 놓칠 뻔했다. 도윤이? 그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 순간 철문이 조금 열리며 안쪽의 빛이 미경 얼굴을 비췄다. 서연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미경은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려 숨죽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이 뒤따라 올라오며 바닥을 스치는 발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계단 꼭대기에서 숨을 참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오늘까지 참았던 의심, 근심, 분노, 그리고 상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하철역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미경은 난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지하 출구로 올라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경은 난간을 붙잡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었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서연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동안 미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올라와 미경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미경이 팔을 뻗어 서연의 팔목을 잡았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뒤돌아섰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고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연의 가방을 바라봤다. 가방 안쪽에 든 흰 봉투의 단단한 모서리, 그 질감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었다. 그 시선은 서연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서연이 답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흔들렸다. 미경은 한 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어디까지 숨길 생각이야?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조명이 두 사람 사이 긴장감 위로 드리워졌다. 말 대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고 밤 공기엔 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은 시선을 돌렸다. 집에 가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의 정적이 숨을 삼킨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조명 아래서 서연의 표정은 더 창백해 보였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보며 놀란 얼굴을 했다. 무슨 일 있었어? 밖에 같이 나갔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미경은 눈을 돌렸다. 대답 대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다. 집안에는 어딘가 끊어진 듯한 공기가 감돌았다. 도윤은 서연 쪽으로 다가갔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미경은 조용히 식탁 의자로 가앉았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느리게 두드렸다. 그 리듬은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신호였다. 도윤이 미경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도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가방이 놓인 자리를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침묵이었다. 늦은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부엌 시계 초침이 짧게 튀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방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서연의 손끝이 조용히 얹혀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쓰다듬고 있었다. 눈빛에는 말 못할 고민이 묻혀 있었다. 미경은 식탁에서 일어나 서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소한 마찰음이 공간에 울렸다. 그 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서연아.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가방 좀 열어보자. 서연의 손등이 순간 굳어졌다. 왜요? 지금 확인해야겠어. 서연은 가방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다. 안 돼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미경의 발걸음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왜 안 돼? 내가 보면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그 말은 부드럽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답을 원했던 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손끝은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다. 서연은 결국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짧은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의 조명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 바닥에 붙여 놓았다. 미경은 가방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뻗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사이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다. 미경의 손끝이 가방 지퍼를 잡았다. 딸깍. 작은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손을 내밀어 미경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췄다. 제발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은 거의 울음이 섞인 것처럼 흔들렸다. 미경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럼 언제? 도윤이랑 결혼하고 나서야? 뭘 숨겼는지 내가 지금 알아야겠어. 서연은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다. 말하면 다 끝나요. 그 순간 미경의 손이 본능적으로 멈췄다.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이 미경의 오해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 끝날 일이구나. 미경의 속삭임은 차갑고 슬펐다. 두 사람 사이에 눌러 담긴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방 위로 서연의 손이 얹혀 있었다. 손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숨은 깊고 느리게 흔들렸다. 미경은 식탁 너머에서 한 걸음 다가오며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뭐든 숨기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하네. 미경의 목소리는 낮게 떨어졌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말하면 더 오해할 거예요. 미경은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다. 지금 오해가 문제야?
너는 도윤이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지퍼가 반쯤 열린 가방 안에서 흰 봉투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몸을 숙여 가방을 끌어안았다. 지금은 아직은 말 못해요.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 아직이 얼마나 더인데?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서연은 결국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펴 식탁 위에 놓았다. 조명 아래 봉투의 라벨이 선명히 드러났다. 무연고 환자 관리 기록지 강호. 마지막 글자는 오래돼 무너진 잉크로 읽히지 않았다. 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연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돌보고 있었어요. 가족 없는 분을. 미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들었다. 거기엔 오래된 병원 입원 일자, 반복된 수술 기록, 담당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걸린 한 줄. 대상 환자의 기억 혼재, 가족 관련 단서, 반복 언급. 미경의 손끝이 멈췄다. 가족 단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매일 같은 이름을 불렀어요. 기억이 흐린 분인데도 그 이름만은 또박또박. 미경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름이 뭐였는데? 서연은 봉투 아래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작고 반듯하게 접힌 문서. 그 중앙에 크고 뚜렷한 글씨 하나. 미경. 순간 공기가 멈췄다. 미경의 손에서 서류가 살짝 떨어졌다.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 급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서류를 두 손으로 받쳤다. 눈을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성함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미경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천천히 식탁 모서리를 더듬었다. 서연은 더 깊은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가방 안을 손 넣었다. 그리고 오래된 명찰 하나를 꺼냈다. 시간이 바랜 금속 조각. 명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영호. 미경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이름은 오래전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둔 이름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분이 자신 이름을 찾지 못하던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 이름은 정확히 말했어요. 미경의 숨이 멈춰갔다. 그럼 그 환자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식탁 위에는 무연고 환자 기록지 이름 미경, 명찰 강영호. 세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미경의 손이 그 위에 천천히 떨리며 내려갔다. 거실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처음엔 그분이 이상한 말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게 부탁하더라고요. 나를 미경이한테 좀 데려다 줘라고. 미경의 입술이 흔들렸다. 눈가가 갑자기 뜨겁게 젖었다. 내 이름을?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제가 숨겼던 게 죄였어요. 어머니께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미경의 손이 기록지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 손끝이 떨리며 멈춘 지점엔 강영호라는 낡은 명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경의 무너진 숨이 방안을 울렸다. 살아생전 보고 싶어 했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식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강영호 명찰과 미경이라는 글씨. 그 두 가지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미경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 이름 그 사람이. 말끝이 흐르며 소리가 눌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어릴 때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고. 미경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입가로 올렸다. 손등이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흐릿한 조명이 흔들리며 미경의 얼굴에 무너진 표정을 드리웠다. 그 사람은 죽었다고 했어. 미경이 짧게 내뱉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분 계속 살아 있었어요. 미경은 숨을 삼켰다. 몸이 흔들리며 식탁 끝을 잡았다. 그 손끝은 부르르 떨렸다. 어떻게 그게.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서연은 둘 사이에 놓인 서류철 위에 손을 얹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본 기록엔 그분이 수년 동안 미경을 찾았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눈동자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일어날 리 없는 기적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가방 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가장자리가 해지고 종이 질감이 오래돼 있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미경의 눈이 봉투로 향했다. 숨을 참고 손을 뻗으려 했으나 도중에 떨린 손을 멈추었다. 서연이 대신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한테만 맡기셨어요. 아무도 못 믿겠다고. 가족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미경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서연은 봉투를 뒤집어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가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미경에게 건네지 않고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다. 미경아, 나는 평생 너를 찾았단다. 미경이 눈을 감았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도망치듯 떠난 내 죄를 끝까지 사죄하고 싶다. 미경의 눈물 한 줄기가 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식탁 위에 고여 조용히 번져갔다. 서연의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읽기만 해도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미경은 편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손가락이 종이 끝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렸다.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은 서연은 가방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출생 당시 보호자 기록. 이 페이지는 더욱 오래돼 글씨가 흐릿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큼은 또렷했다. 보호자명 강영호, 자녀명 미경, 자녀 출생지 중앙병원. 미경은 문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만 보여줘. 목소리는 떨렸고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손을 내밀었지만 미경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왜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미경은 손등으로 눈물을 쓸어내며 말했다. 왜 내가 아니라 너한테.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빛이 깊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미경은 갑자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내 아버지였다고.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분이. 서연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단히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그녀의 얼굴에서도 무너져 내렸다.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 속에서 미경은 편지와 명찰, 기록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다. 지금 어디 계시니?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은 병원에 안 계세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서연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며칠 전에 시설로 옮기셨어요. 치료가 길어져서 병원으론 감당이 안 된다고. 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크게 흔들렸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저 주소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서로를 천천히 끌어당기고 있었다. 식탁 위 조명 아래 편지와 명찰, 기록지가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을 조용히 밝히고 있는 듯 했다.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 그 말은 모든 오해와 감정이 정면으로 터지는 순간, 그리고 그동안 미경이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가는 문이 드디어 열린 순간이었다. 새벽빛이 들기 전에 공기는 차가웠다. 미경은 코트를 걸치며 현관 앞에 섰다. 손에 쥔 주소 메모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글자마다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 역시 두 손을 모으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다 말을 꺼내지 못했다. 도윤이 방에서 나와 둘 사이의 공기를 살폈다. 둘이 어디 가요? 도윤의 표정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얽혀 있었다. 미경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어 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내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해.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외할아버지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처음 듣지.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도윤은 어머니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세 사람은 오래된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주행등이 어둠 속 도로를 조용히 갈랐다. 창가로 지나가는 가로등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다른 떨림을 머금고 있었다. 햇빛이 막 떠오를 무렵 작은 요양시설의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담장은 낮았고 창문엔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세 사람을 맞았다. 직원의 표정에는 무언가 오래 기다렸던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오셨군요. 강영우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딸 이름을 참 자주 부르셨거든요. 미경의 발끝이 멈췄다. 서연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뚜껑을 감싸쥐었다. 그 손의 온도가 미경의 떨림을 조금 가라앉혔다. 직원이 문을 열었다. 조용한 복도가 펼쳐졌다. 하얀 벽에 새벽의 햇살이 살짝 기울어 비쳤다. 그리고 복도 끝, 창가 옆에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 한 노인. 작고 앙상한 몸. 하지만 얼굴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미경은 숨을 멈췄다. 손이 덜덜 떨리며 옆구리로 떨어졌다. 아버지. 입술에서 정막을 깨는 작은 울음이 흘렀다. 노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미경이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노인의 흐린 눈동자가 조금씩 커졌다. 미경이 희미한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그 한마디에 미경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노인 발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이 터졌다. 아버지, 아버지 맞아요. 맞죠? 나 기억나요?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미경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내 딸이지. 평생 찾았다. 미경은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번진 시야 너머로 아버지의 복잡한 표정이 흐릿하게 보였다. 후회, 그리움, 기쁨, 죄책감. 수십 년의 감정이 한순간에 섞인 얼굴. 서연은 문가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도윤에게 말했다. 저게 진짜 가족이에요. 도윤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잠시 후 미경은 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같이 있어요. 도망가지 마요. 다시는. 노인의 눈가에서 작은 물방울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칠 뒤 따스한 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은 서연과 도윤의 결혼식 날이었다. 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 사진이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강영호의 명찰과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경이 직접 준비한 자리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미경은 한복 고름을 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장 문 앞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가엔 긴장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 그때 정말. 미경은 서연의 손을 거칠게 잡았다. 생각보다 따뜻한 손이었다. 고맙다. 단 한마디였다.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미경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내가 평생 찾지 못한 사람을 내가 찾아줬어. 서연의 눈물이 금세 고여 흘렀다. 그러자 미경은 드디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내 딸이다. 그 말에 서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미경 품에 안겼다. 식장 안의 조명이 두 사람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서연의 눈물과 미경의 미소가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그리고 결혼식의 종이 울렸다.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행복을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